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조현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정유화학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뒤에 2021년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업부터 살펴보면 정유업은 2020년 이후에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현재 마진 수준이 2불이고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4불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자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은 결국 코로나 영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글로벌 원유 수요 그리고 정유 수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요가 이 가솔린과 같은 운송 수요인데요. 운송 수요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대략 15% 정도 감소를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요 감소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유례없는 수요 급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봤을 때는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야 정유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대전제는 코로나 백신의 보급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백신이 여러 가지 임상 결과 발표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3상 결과 발표 이후에 2021년 5월 이전에 보급될 거라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94%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때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이게 상용화된 이후 하반기부터 정유 수요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수에서 또 다른 특징은 최근 들어와서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노후 설비들의 폐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물량만 대략 170만 BD고요. 2009년부터 20년까지의 평균이 60만입니다. 즉 지금 올해 발표된 것은 평년 대비 약 3배 정도 많은 설비들의 폐쇄가 발표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수요가 정상화된 이후인 내년 하반기 이후에 공급 부담 완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화학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대략 시가총액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랐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크게 친환경 모멘텀, 사회적 거리두기 수혜, 그리고 수요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환경 모멘텀은 2차전지와 태양광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혜는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 제품들, ABS라든지 MB 라텍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금호석유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모멘텀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 요인이 시가총액 상승분의 대부분을 설명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요를 증가시킨 제품이 바로 이 가전제품인데요. 글로벌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YTD로 봤을 때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 추이를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수준이지만, 실제로 3분기 이후로 중국의 냉장고는 30% 가까이, 그 다음에 컴퓨터는 15%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3분기 이후로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것은 가전제품 생산에 쓰이는 ABS라는 화학제품, 여기에 대한 수요 급증을 이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LG화학이 글로벌 1등 생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LG화학 화학 실적 성장의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은 결국 증설과 수요의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봤을 때, 증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5월에 전망했던 것 대비 11월에 전망했던 양을 봤을 때 실제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소폭 감소했고요. 그 부분들이 내년에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실제로 업체들이 경기가 어려워져서 설비 물량들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감소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2021년에 증가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대규모 증설 사이클은 2020년과 21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편 증설은 많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들은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국가들부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이 지표는 화학 제품 수요의 거의 인덱스라고 볼 정도로 대변되는 지표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이후에 이 성장률이 빠지면서 화학업이 하락 사이클을 겪었고, 실제로 코로나 때 마이너스 18%까지 감소했던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최근 들어서 3분기 이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화학 수요의 현재 시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중국의 수요 회복이 빠르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 기대치보다는 수요 순증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생산 능력 순증설이 1120만 톤이 있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IHS는 내년 순수요 증가를 410만 톤 보고 있습니다. 즉 공급 과잉이 굉장히 커질 거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현재 수요 강도의 경우에는 대략 830만 톤까지 수요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수요 성장세가 현재 시점에 화학 스프레드 개선세를 조금 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종 전망은 그 투자 의견을 정유화학 둘 다 뉴트럴에서 오버베이스로 상향을 하고요. 탑픽 의견은 정유업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내년에 배터리 셀과 배터리 소재의 사업 가치가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화학업은 LG화학과 SKC, 특히 이 스페셜티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LG화학과 SKC의 화학 실적도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플러스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과 배터리 소재를 생산하는 두 업체의 배터리 관련 사업의 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유화학업종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금번 발표가 투자 의견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